개봉 전부터 의아했습니다. 포스터만 보면 중소배급사가 배급할 것 같은 이 영화를 왜 CJ가 배급하는 것인지 말이죠. 물론 JK필름의 모기업이 CJ이기 때문이겠지만 포스터만 봐도 심파가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과도한 심파로 욕먹는 JK가 정말 작정하고 만든 심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심파의 정확한 뜻은 일본식 연극의 한 종류이지만 현재는 과도한 감성팔이, 뜬금없는 억지 감동을 일컫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심과 함께 나왔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홍이 엄마와 만나는 장면이 그것이죠. 하지만 심파 자체가 부정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영화를 윤택하게 만드는 MSG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심파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영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 영화계에 코미디가 성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사부일체, 엽기적인 그녀, 가문의 영광, 족폭마누라 등 당시 영화에 적용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초반 코믹한 모습으로 진행되던 영화가 후반에는 감동적인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후 한국 영화는 어떤 장르더라도 마지막에는 감동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년째 말이죠.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이런 심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한 영화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에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전개가 진부한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던 관객층인 40대 이상은 이런 영화가 익숙하기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2030 세대에게는 이런 전개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담보는 처음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라 예고하고 있는 셈이죠. 때문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심파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는 조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극장에서 슬픈 한국 영화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상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개봉한 채비 말고는 크게 떠오르는 영화가 없습니다. 포스터부터 난 널 울릴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는 정말 오랜만이죠. 이것이 심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화의 기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JK가 작정하고 만든 심파라는 말은 오히려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신선하거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조금은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를 나름 현대의 감각에 맞게 구성하려 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가 현재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인공 승희가 어떤 임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예상과는 달라서 좋았습니다. 이는 영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작은 반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영화에게 반전은 관객들에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개연성 없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반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예상과 다른 단계로 흘러간다면 반전이 아니죠.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결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이 가능성이 높은가, 그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담보는 전 연령, 그 중에서도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볼 수도 있습니다. 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와 자식 간의 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의 줄거리 소개에도 등장한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라는 문구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젊은 층에게 어필하지 못할 영화도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두석의 시선만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 딸인 승희의 시선으로도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즉 영화는 아빠와 딸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넓은 연령층에게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족 영화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인물은 어린 승희를 연기한 박소희 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꼬맹이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박소희 양이 웃는 모습에서는 다 같이 웃게 되고 우는 장면에서는 같이 울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다만 악에서 고아소서에서 황정민 배우의 딸로 등장하기도 했죠. 정말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 성동일, 김희연 배우의 케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제수사에서 기대했던 웃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혼자 피식거리는 장면이 꽤나 많았습니다. 담보의 경우 캐릭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두석과 승희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며 감동을 유도하는 인물, 종배는 두석과 함께하며 코미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석의 역할은 코미디뿐만이 아닌 두석의 감정 변화 및 심경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주연인 3명의 캐릭터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흡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성동일, 김희연 배우의 티키타카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김희연 배우는 찌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이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케미가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코미디도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슬픈 영화라는 것을 예고하였으니 후반부에 등장하는 감동적인 장면에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사실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는 큰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슬프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 분명한 사연까지 존재하니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저는 담보가 가장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